예, 안녕하세요. 12월 클래스팅 정기 연수 초등 저학년을 위한 맞춤 클래스 관리 발표를 맡은 부천 중원초등학교 교사 권성집입니다. 예, 어, 먼저 제 발표 순서를 말씀드리자면 2021 클래스팅 사용 계기를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운영했던 다음 카페와 그 다음에 학교 홈페이지 그리고 클래스팅에 이르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클래스팅 사용 기능 개요 및 꿀팁 활용법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학년 사용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행복한 교실을 꿈꾸는 선생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건 모든 선생님들의 공통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모토를 말씀드리자면 아이들 속에서 아이들과 삶을 나누자인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보통 교실 안에서는 아이들과 늘 생활을 하니까 아이들과 삶을 나누는 게 가능한데요. 이제 아이들이 하교하고 나서는 이제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집에 돌아간 후에도 아이들과 이제 삶을 나눌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해낸 게 온라인 속에서 또 다른 공간을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온라인 속 또 다른 교실을 만들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처음에 만들었던 게 온라인 카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카페를 만들었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카페가 제가 처음 만들었던 카페고요. 지금도 있어요. 물론 되게 오래된 카페인데 다음 카페를 운영해 보셨거나 또는 가입해서 활동해 보신 분들은 요 지금 모습이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보면 이제 메뉴 그룹이 나오고 오른쪽에 이제 글들이 나오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오늘 하루는 그래서 이제 아이들 뭐 출첵이라고 그러죠. 들어오면 뭐 글 쓰는 거 짧게 그런 공간도 있었고 뭐 알림장도 제가 올려주고 주간 학습 안내 그리고 아이들이 뭐 만화나 유머, 심리 테스트 이런 재밌는 글들을 서로 올릴 수 있게 했어요. 아무래도 좀 재미있어야 아이들이 많이 들어오고 활동을 하니까요. 그리고 뭐 과제물도 제출할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뭐 선배들 자리라는 것도 만들었었는데 제가 이 카페를 1년만 운영하고 끝낸 게 아니라 여러 해를 운영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아이들이 가입하고 다음에는 또 다음에 우리 반 아이들이 가입하고 이렇게 계속 매해 아이들이 가입하도록 했었는데 졸업한 아이들도 이 공간을 추억하고 들어오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와서 이제 글을 쓸 수 있게 했더니 2020년에 이제 들어와서 옛날 제자가 선생님 뭐 잘 지내시죠? 저 고3이 됐어요. 이렇게 글을 올리기도 하고 선생님 고1이 끝나갑니다. 뭐 5학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고3이에요. 이렇게 아이들이 글을 남기러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카페를 잘 운영을 했었는데 이렇게 운영하다 좀 벽에 부딪혔어요. 뭐가 있었냐면 고학년을 했을 때는 괜찮은데 어느 해인가 제가 이제 저학년을 맡으니까 아이들이 카페에 들어오고 이 활동하는 거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또 하나가 이제 아이들이 이제 고학년일 때는 뭐 가입하고 이런 게 큰 문제 없었는데 부모님들이 다 도와주셔서 가입해야 되고 그리고 부모님들도 난 네이버 쓰는데 꼭 다음을 회원가입을 해야 되냐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좀 어렵다. 그래서 잠깐 쉬었어요. 근데 이게 한 해 두 해 쉬다 보니까 쭉 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카페를 이렇게 잠깐 운영을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또 제가 했던 게 이제 학교 홈페이지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반강제적으로 했던 건데 이 학교에 그런 분위기 있었잖아요. 이제 관리자분들이 학교 홈페이지를 좀 활성화시켜야 학부모님들 만족도가 높아지는데 학교 홈페이지가 활성화되려면 그 안에 있는 학급 홈페이지를 열심히 운영을 해라. 그래서 열심히 운영을 했어요. 근데 이 학교 홈페이지는 좀 문제가 좀 있었죠. 일단 너무 안 예뻐요. 이 문제가 좀 다음 카페를 하다가 비교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좀 뭔가 좀 예쁘지도 않고 불편하고 또 올릴 수 있는 파일 용량도 너무 작더라고요. 그래서 좀 한계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년 초에는 좀 선생님들이 많이 좀 하시다가 학년 중반쯤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거의 활동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 이것 또한 좀 운영을 하다가 작년에 만났던 게 이제 클래스팅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 클래스팅도 제가 처음에 원한 건 아니었어요. 이제 작년에 우리가 이제 온라인 수업,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쭉 하면서 이제 학교에서는 요구를 하죠. 학부모님들과 아이들과 온라인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라. 그래서 뭐 클래스팅, 클래스 1, 2, 3,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우연히 클래스팅을 만났었어요. 근데 이 클래스팅도 처음에는 이게 썩 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이게 이 클래스팅 이 관리자분들께는 좀 죄송한데 이 클래스팅 이 9버전은 게시물을 올리면 계속해서 이제 아래로 이제 위로 쌓이기만 하죠. 그래서 이게 한눈에 들어오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했던 것들이. 물론 이제 검색을 하면 되긴 했는데 저는
한눈에 들어오는 게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1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가 들어왔는데 2021 클래스팅이라는 게 새로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택을 하게 했어요. 구 버전의 클래스팅을 올해도 쓸 거냐, 아니면 새로운 버전의 클래스팅을 사용할 거냐. 그래서 제가 되게 고민을 했어요. 마치 파란 약 먹을래, 빨간 약 먹을래, 이 선택인 것처럼 뭘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새로운 게 뭔가 좀 더 기능이 좋지 않을까 해서 선택을 했는데, 저는 그게 되게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되게 매력적인 거예요. 이 클래스팅, 새로운 버전의 2021 클래스팅이. 그게 뭐가 있냐면, 아까 연수 들으면서 이제 운영하는 거 보셨겠지만 되게 심플해요. 심플하고 직관적이어서 쉽게 익힐 수 있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어려우면 잘 안 하게 되잖아요. 제가 예전에 포토샵을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이 포토샵 좀 잘하면 되게 좀 멋있잖아요. 근데 포토샵을 해보고 싶어서 연수도 몇 번 듣고 했는데도 결국 지금은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꾸준히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클래스팅, 새로운 클래스팅은 되게 레이아웃 심플하고, 그래서 온라인 수업이나 학급 운영에 필요한 기능들을 되게 금방금방 쉽게 익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최적화된 소통 창구인데요. 안내장이나 게시물을 올려서 일괄 소통도 가능한데, 이게 개별 소통도 가능해요. 제 뒤에 가서 좀 더 제 사례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건 바로 교사 맞춤형 업그레이드입니다. 제가 다음 카페를 운영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때는 다음 카페를 처음 개설할 때 타입이 설정하는 게 있었어요. A 타입, 예를 들어서 A 타입, B 타입, C 타입, 어떤 타입으로 할 거냐. 그래서 저는 이제 학급 운영에 알맞은 걸 선택해서 카페를 만들었고 운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기능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선택한 타입에는 없었는데 익명 게시판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걸 할 수 없어서 이제 다음에다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다음 카페를 이렇게 아이들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익명 게시판 기능이 없는데 혹시 이거 설정을 잠깐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불가하다고. 원하시면 그 카페를 폐쇄하고 새롭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알겠다고. 그래서 결국 익명 게시판 사용을 못했는데, 어 클래스팅 같은 경우는, 이게 다음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 기능적으로 불가능하진 않은데 기술적으로는 가능한데, 이거를 일일이 개개인의 요구를 다 들어주기 어려우니까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클래스팅 같은 경우는 선생님을 위해서, 아무래도 수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이다 보니까 온라인 수업이나 학급 운영에 필요한 기능을 되게 바로바로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년 쓰는 동안 몇 번 이제 통화할 일이 있었어요. 관리자분들과. 그래서 그때마다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떤 게 뭐가 불편하세요? 뭐가 더 필요할까요? 그래서 이런 게 좀 불편하고요.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했더니 바로바로 회의해 보겠습니다 해서 회의해 보시고 적용해 주시고 바꿔 주시고. 그래서 정말 학교를 위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이 연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또 새로운 기능이 또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오랫동안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사용하시면 편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그런 매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용 기능을 제가 운영했던 것들을 사례로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공간 모음 설명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세 가지 공간으로 나눴었어요. 모두를 위한 공간에서 이제 제가 안내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이 있고요. 공부방 공간에서 이제 아이들 학습과 관련된 공간, 편한 공간에서 이제 제가 수업과 관련된 또는 생활과 관련된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는 공간으로 나눴었는데, 이 공간, 선생님들은 물론 공간을 더 필요하시면 많이 만드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공간을 사용했고요. 그다음 아까 연수 때 보셨겠지만 저는 너무 편해서 좋았어요. 글 올리시고 내용 입력하시고 필요하신 사진과 뭐 파일, 영상 다 올리시기 편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공지를 등록하기 있는데, 사실 이게 큰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글을 올리시면 전부 다 FC로 알림이 다 가기 때문에 다 확인하세요. 저는 어쩔 때 이 공지 등록하기를 쓰냐면, 그래도 좀 더 중요한 거 있잖아요. 이거는 꼭 보셔야 되는데 하는 거, 그런 거는 이걸 설정합니다. 그러니까 놓치지 말고 좀 한 번만 꼭 더 보세요 할 때, 그럴 때 사용을 하고요. 이렇게 파일과 이미지 첨부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아까 보셨겠지만. 그런데 처음에는 저는 이제 파일만 넣었었거든요. 뭐 중앙학습 안내라든가 안내장 파일 첨부하고 올렸었는데,
어느 날인가 이제 학부모님들이 좀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핸드폰으로 이거 확인하는데 한글 파일이 안 열려요. 그러시는데 사실 열리지 않을 리는 없죠. 이제 잘 모르시니까. 그래서 이미지 파일을 올려줬으면 좋겠다 그러셨는데 이게 만약에 한글 파일, 이미지 파일 둘 다 올리는 게 불편했으면 좀 난감해했을 거예요. 아, 귀찮은데 그랬을 텐데 아까 보시는 것처럼 바로바로 클릭만 하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별 부담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다 올려요. 늘 안내장 한글 파일과 이미지 파일 다 올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림장도 아이들 써주는데요. 알림장 같은 경우에 이제 아이들 저희는 공책에다 써요. 그래야 이제 애들이 자기 숙제가 뭐고 뭐 준비물이 뭔지 알잖아요. 그리고 이 클래팅 앱을 통해서도 하는데 이렇게 해야 부모님들도 아, 우리 애가 숙제가 애들 보통 보면 알림장 부모님들한테 잘 안 보여주잖아요. 부모님들이 애가 숙제가 뭔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클래팅을 통해서도 한 번 더 하면 부모님들이 앱을 통해서 아이들 관리를 편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요. 주간 학습 안내도 이렇게 매주 올리고 있는데 제가 이 클래팅에서 정말 좋다 했던 게 뭐였냐면 아까 연수 들을 때 설명 들으셨겠지만 썸네일처럼 올라가잖아요. 한글 파일하고 이미지 파일을 둘 다 넣었더니 이렇게 썸네일처럼 올라가서 글만 이렇게 나와 있을 경우에 이제 그런 게시판 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글만 올라와 있으면 너무 딱딱하더라고요. 좀 정이 안 간달까요? 좀 지루해 보이고. 그런데 아무래도 이미지가 보이니까 좀 더 저는 개인적으로 부드러운 느낌? 그래서 정이 가는 느낌.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맞춤법 공부방도 저는 이제 공부방 활용을 하는데 이제 저희 반 아이들 자주 틀리는 사람들이 자주 틀리는 맞춤법 위주로 이미지 파일과 한글 파일 올려서 공부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 공부방은 이제 아이들 혹시라도 가정학습을 한다거나 중간에 갑자기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이 됐을 때 필요한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올리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서 출력이 가능하면 출력도 하고 아니면 클릭해서 뭐 이미지나 영상이나 이런 거 볼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자율 공부방도 만들었는데 사실 이거는 보여드릴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무도 쓰질 않았어요. 이게 뭐냐면 아이들에게 너희가 집에서 공부하다가 혹시 잘 모르겠는 게 있으면 사진 찍어서 올려라. 그럼 선생님이 자 첨삭해서 다시 피드백을 해주겠다. 근데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이거를. 그래서 3학년이라 그런가 싶어서 이제 이건 6학년 혹시 맡으면 나중에 또 해봐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 이제 편한 공간은 제가 제일 애정하는 공간인데 아이들과 1년 동안 생활하면서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올려줍니다. 이제 학부모님들도 이거 제일 좋아하세요. 만족스러워하시고. 그리고 좋은 점이 아까 사진 올리는 거 보셨겠지만 한 장씩도 올라가고 여러 장도 한 번에 올라가잖아요. 그럼 맨 앞에 있는 사진이 이렇게 썸네일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업 장면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요. 국악 수업 때 저희 반 아이들 장면이고요. 그리고 아이들 만들기 하거나 이런 결과물 나왔을 때 그걸 찍어서 올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학부모님들 되게 좋아하시고 아이들도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모든 공간 보기에서 아까 공간 보관 배우셨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공간 보관을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두 가지가 약간 색깔이 연해요. 이제 비활성화된 건데 방학 중 활동 기록방과 온라인 수업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활용했냐면 방학 때 보면 아이들이 방학 숙제 이제 잘 안 하잖아요. 우리도 이제 별로 크게 이거를 강제하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딱 하나만 숙제를 내줬었어요. 음, 뭐든 좋으니까 너희가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걸 해보자. 그래서 아이들에게 스스로 약속을 하겠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실천하는 것도 좋고 이틀에 한 번, 뭐 일주일에 한 번 실천해도 괜찮다. 꾸준히 할 수 있는 걸 해보자 했더니 이 아이는 자기가 줄넘기 뭐 이틀에 한 번씩 줄넘기 몇 개를 하겠다. 그 다음에 우리 집 분리수거는 내가 하겠다. 그래서 할 때마다 인증사진 찍어서 이렇게 올렸어요. 찍어서 올리고 오늘 줄넘기 몇 개 했습니다. 분리수거 했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답글로 뭐 수고했어요. 알았어요. 이렇게 숙제 검사를 한 거죠. 이 아이는 종이접기가 자기가 정한 약속이었는데 매일 종이접기 할 때마다 이렇게 올렸고요. 그래서 과제를 올리는 공간으로 활용을 했는데 이제 방학이 끝났잖아요. 그럼 이제 이 공간은 필요가 없죠. 그럴 때 이제 보관함에 담는 겁니다. 그래서 비활성화 시켜서 여기 보이지 않게 깔끔하게 했고요. 온라인 공부방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올해도 7월 중순인가부터 갑자기 코로나 확 퍼지면서 전면 온라인으로 바뀌었었잖아요. 그때 온라인 수업과 관계된 자료를 올리면 아이들이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활용을 했는데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10학급이에요. 작은 학교다 보니까 그때 빼고는 전부 다 전면 등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간이 필요 없어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보관을 했고요. 근데 좋은 점은 이 자료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보관이기 때문에 언제든 꺼내서 다시 볼 수 있다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반응하기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아까 보셨겠지만 이게 9버전에서는 빛내기라고 해서 전구 모양으로 하나가 있었어요. 예, 좋아요죠, 그냥. 근데 이번에는 좀 더 다양해지고 세분화되고 아이콘도 좀 더 예뻐졌더라고요. 전 이거 어떨 때 활용하냐면 이렇게 아까 설명 들으셨겠지만 어, 우리 반 클래스팅을 어떤 학부모가 좀 관심 있게 지켜보는가. 보통 자주 오시는 분이 들어와요. 그리고 자주 반응해 주시는 분이 반응해 주시고 또 어떤 아이들이 확인했어요, 좋아요를 눌러주는가. 그러니까 누가 관심 갖게 참여를 하는가. 이거 파악할 때 좀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제일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줌 수업 시작하기. 이 선생님들도 여기 클래스팅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클래스팅 통해서 줌으로 들어오셨잖아요. 처음 연동만 한번 하시면 돼요. 맨 처음에. 근데 그것도 되게 편해요. 우리 어떤 프로그램 하나 깔려면 요즘에는 그냥 예, 동의합니다. 예. 몇 번 하면 이제 바로 끝나잖아요. 그것처럼 클릭 몇 번 하시면 바로 연동이 되고요. 그때부터는 아이들 줌 수업할 때 클래스팅 들어오셔서 줌 수업 시작하기 누르시면 아이들에게는 실시간 수업 참여하기라고 딱 떠요. 그거 누르시면 이제 줌으로 들어오는 거죠. 오늘도 저희 반 이걸로 수업했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런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줌으로 들어가서 회의 초대 링크 그거 복사해서 게시판에 붙여넣기 한 다음에 몇 월 며칠 뭐 무슨 요일 줌 주소입니다. 여기로 들어오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선생님 어느 게시판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선생님 암호가 뭐라고요? 계속 문의가 와요. 불편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필요 없이 애들이 바로 실시간 수업 참여하기가 되니까 그거 보이는 대로 누르면 되거든요. 훨씬 더 편하게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클래스톡 기능이라는 게 생겼었는데 아까 제가 초반에 전체 일괄 소통도 가능하고 개별 소통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게 바로 그 개별 소통입니다. 구성원 중에 이제 소통하고 싶은 사람 한 명을 클릭을 하면 채팅하기가 떠요. 이거 누르시면 바로 채팅 창이 뜹니다. 예.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뭐 원하든 원치 않든 학부모님들이나 아이들과 개별 소통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뭐 안내를 해야 될 때도 있고 대화를 해야 될 때도 있고. 근데 선생님들 이제 핸드폰으로 하기에는 내 개인 정보, 내 핸드폰 번호 오픈하고 싶지 않은데 좀 불편한데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내 개인 정보, 핸드폰 번호 오픈하지 않고도 충분히 카톡 하듯이 정보를 주고받고 소통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다음 학년 사용 계획을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올해 사용했던 것들을 이제 돌아보면 저는 약간 좀 다양한 기능이 많은 클래스 등을 좀 소극적으로 사용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권한을 되게 조정했거든요. 이제 선생님들도 자유롭게 권한을 조정하실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 클래스 등에서는 학부모님들하고 아이들은 글을 쓸 수가 없어요. 게시글 쓰기 권한을 안 줬고 댓글 쓰기 권한도 안 줬어요. 그냥 반응하기 권한만 줬어요. 그 이유가 좀 걱정되는 부분이 과거에 이제 이런 온라인 공간에서 하시던 분들이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아이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막 대화를 글을 주고받고 학부모님들이 막 글을 주고받고 하다가 좀 오해가 생기거나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이들 싸움이 뭐 어른 싸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걸 좀 보다 보니까 너무 조심스러워서 다 막았습니다. 저는 제가 주로 정보를 오픈하고 보여주는 제공하는 쪽으로 많이 썼었어요. 근데 한번 1년 동안 해보니까 내년에는 좀 더 권한을 조정해서 아이들에게도 글쓰기 권한과 댓글 쓰기 권한을 주면 재미있겠다. 그래서 공간도 그래서 A 공간, B 공간, C 공간 나눠서 아이들을 다 권한을 나눠줘서 모든 활동이나 프로젝트 학습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고요. 또 학부모와 담임교사만의 공간을 설정을 해서 학부모님만 들어올 수 있게 아이들은 못 들어오게 해서 뭐 서로 학급 경영에 대한 의견도 나누고 신뢰도 쌓아가는 공간으로 만들면 조금 더 재미있고 좀 더 1년이 풍성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렇게 사용할 계획이고요. 선생님들은 아마도 조금 더 멋있게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이제 선생님이 행복해야 학교도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앞날에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고요. 부족한 연수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